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슈에 대한 꼼꼼한 분석 필수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램보리서치 김민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하나씩 뜯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도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잘 가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뭐 출입 명부도 쓰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 운영 시간도 1시간 더 늘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신호는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느 쪽 가장 좀 눈길이 이 안에서 대표님 좀 가시던가요? 네, 눈길은 지난번부터 갔었어야죠. 지금은 그렇긴 한데 대표님이 네, 그때 진단키트 엄청 갔을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막 이거 아니다. 리오프닝 좀 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신 거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없죠? 네. 진짜요? 그건 안 비밀이고요. 아, 네네. 네, 일단 중요한 게 아까 보다 보니까 요 앞에 띠지에 주가도 술술이라고 써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술 괜찮을까 질문 드리려고 마침 했어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른 종목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 리오프닝 없는데 어차피 10만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10만이어도 미국이나 영국 사례 보다 보니까 갔다가 금방 꺾이죠. 네. 이런 기조를 봤었을 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리오프닝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갈 리오프닝 관련주는 없는 건가요, 대표님? 안 간 거를 찾아보든가 네. 아니면 진짜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내가 막상 그러면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한 이런 쪽을 찾아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지갑을 어떻게 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저는 생각에 사실 주류 관련주도 뭐 네. 소주파, 뭐 맥주파로 나뉘는 것처럼 네. 뭐 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고 뭐 주정 관련주 좀 세부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느 파세요? 저는 알코올과 알스라고 그냥 전문용어로 이슬만 드시는 거죠? 그거라도 네, 잘 예. 좋겠는데 대표님은 어느 쪽이 가장 좋으세요? 여전히 아닙니다. 예. 그냥 그래서 주류 쪽도 네. 사람들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판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실적이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이 됐다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선 속도가 나올 것보다 먼저 주가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뭐 가격 인상 뉴스 나온 하이트 진로 역시 많이 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쪽은 그래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만나서 이제 판이 벌어질 때는 네. 바로 어떻게 보면은 벌어졌을 때는 쓸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은 낫겠죠. 그래서 이런 주류 쪽은 낫는데 네. 같은 주류라고 하더라도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밸류가 비싸다. 그러면 좀 조심하자. 뭐 이런 분위기 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얼마큼 빨리 변할 것이냐, 지금 당장 변할 것이냐, 그거에 비해서 밸류가 비쌀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의 흐름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화장품주도 막 움직이죠. 네. 뭐 막 원자재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화장품 원재료 납품한 업체들도 그렇죠. 엄청 가고요. 네. 근데 또 이거는 화장품 쪽은 앵커님이 전문이시다 보니까 제가 바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빈도로 앵커님도 그럼 올인원 세수하고 그냥 올인원? 저 올인원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서로 드릴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짜 보면 네. 사실은 화장품주가 이런 흐름과 동반해서 사실 주가 측면으로 외면을 받아왔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그렇죠. 외면을 받다 보니까 이번 모멘텀으로 인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30-40% 올라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도 보통 보면은 그래서 기초 화장품도 이제 꼼꼼히 하고 색조도 하겠지 마스크 벗다 보니까 오랜만에 너 이뻐졌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게 이제 현실화돼서 나올 수 있는 실적보다 지금 보통 보면은 시총이 적지 않은데도 뭐 2-3천억대 유지하던 종목도 있고 네. 이런 게 갑자기 3-4천억대까지 다 뛰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신규를 샀었을 때 부담감은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대표님이 주시는 조언은 리오프닝주는 지금은 늦었다. 경계감을 가져야 될 시기다인가요? 그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네. 추경 매수하면 단기 고점 딱 잡을 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좀 주춤할 때 그리고 다시 눌림목 만들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덜 오른 쪽이 어디냐라고 네.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첫째로는 임의용기기 쪽도
리오프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리 화장품으로 발라도 커버가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네.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더 굳이 선택을 한다면 기깁하긴 합니다. 그 꿀 피부의 비결이 그것이군요. 네. 그건 아니지만, 이따가 예, 예. 제품 유형도 예. 알려주시고요. 아니, 네. 네, 그 중에서 저희 뭐 지난번에도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몇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작지만 강한 회사 중에 하나가 비올이 눈에 네. 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성장성은 여전히 이제 수출적으로 계속 모멘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는 계속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앞서 술판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일단 술 취한 채 집에 가기 좀 힘들죠. 그러면 좀 술 깨고 가야 되겠죠. 아, 그 회사가 HK 이노엔인가요? 컨디 이거 근데 저는 네. 이 종목이 그 종목 아닙니까? 네. 먹는 코로나로 10월에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그 코로나 관련주 아니지요? 그쪽도 있고 뭐 네. 임상 실험하는 또 라인도 몇 개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거보다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매체의 대부분은 그쪽 네. 그 숙취 해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술판이 벌어지고 깨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견디어야겠죠. 네,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매출 성장의 개연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아.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 오른 리오프닝 주 쪽 그런 쪽으로 보자.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 함께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오프닝 관련주 하늘에서는 뭐 항공주가 잘 간다면 바다 쪽에서는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성 장세에도 이게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낙관해도 되는지 괜찮은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는 해운주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물론 한동안 운임만 계속 강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운임이 이렇게 높은데 네. 당연히 해운주 실적 좋겠지. 뚜껑 열어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실적이 보다 보니까 약간 좀 피크아웃 아니야? 라는 경향 때문에 또 주가도 쭉 밀리고 뭐 지분관계 HMM 같은 경우도 그런 네. 현상들이 나오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운임은 이렇게 높은데 물동량이 조금 못 따른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못 따르는 첫 번째 이유는 노동자들이 복귀를 안 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서 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서부의 롱비치 항구 같은 경우도 계속 배가 공해에 떠 있는 상황들이 되죠. 계속 적체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 빨리 배가 갔다가 와서 또 한 바퀴 더 돌아야 우리 이 높은 운임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게 못하다 보니까 피크아웃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근데 그러면, 지금 운임이 네. 높다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컨테이너선에 그렇죠. 한해서인 거죠?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 지수 같은 네. 경우도 뭐 BDI 지수도 최근에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절대적인 수준은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네. 굳이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 묶어서 봐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실까요? 거의 해운주의 동일한 특히 HMM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약간 따라가는 경향들이 네. 있다 보니까 같이 둥그스러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리오프닝이 돼서 이제 항만 노동자들 복귀해서 이제 적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높은 임금은 고점에서 꺾이겠죠. 하지만 이 물동량이 더 빠르게 회전이 좀 더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의 피크아웃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네. 해운주는 리오프닝의 수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좀 오르다 보니까 대응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흔들렸을 때는 HMM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탑픽이다. 네, 한 3만 원대 중반대까지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KSS 해운 같은 경우는 네. 키스 아닙니다. KSS입니다. 아이 빼고 네, 로맨틱한 회사 아닙니다. 아직은요. 로맨틱하지 않고 네. 잘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스 관련된 쪽에 운송의 강점이 있죠. 아시아 지역 네. 쪽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 상승에 수혜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근데 좀 느리긴 합니다. 엉덩이가 그럼- 무거운 종목이군요. 네, 근데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아하. 그래서 관심은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업황 좋다. 저평가 종목은 관심 가져봐도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실까요? 자, 너무 올랐나라고 저희가 제목 달아봤습니다. 사실 은행주가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생각보다 이쪽도 무겁다면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잘 왔거든요. 오늘 좀 주춤합니다. 네.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그 시기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으니 오늘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 드려보려고요. 은행주 어떻습니까, 대표님? 오늘 은행주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이어지네요. 네. KB는 밀리는데 신한은 올라가고 무슨 차이죠? 수급적으로 네. 다른 섹터보다 네. 은행주가 요즘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대표님?
네, 이런 세부적인 것도 영향을 받고 게다가 또 근데 지금 뭐 세부적인 것 자세한 것보다는 일단 기조가 어제 10년물 국제금리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뭐 아무리 블러드 총재가 금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외쳐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럼 초기에 빠르게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이 수준만큼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올렸다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 보고 결정을 하겠죠. 이게 더 계속 공허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금리를 계속 올리겠죠. 아하. 근데 지금 징후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정점일 가능성도 또 대두가 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된 거 보면은 꺾여서 약간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죠. 아, 그러면 중국의 PPI 지수가 그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물가까지 영향을 끼치겠죠. 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물론 유가도 속단하긴 이르겠지만 네.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큰데도 못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 봤었을 때 더 이상 물가 수준을 초기에는 빠르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고점에 징후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은행주는 하반기에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한쪽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굳이 여기서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좀 넉넉한 눌림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시기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마음 무겁게 네 번째 이슈는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표님, 네. 왜 이렇게 계속 악재가 쏟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신라젠은 운명의 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계속해서 불안정한 그 시계를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언제쯤 투심이 완화될지, 그리고 이 해당 이슈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네, 제약바이오는 세부적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큰 그림은 이런 또 제약바이오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앞으로 심리를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신라제는 아쉽습니다만 네. 이렇게 긍정적인 결론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좀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뭐 오늘 오후 뭐 6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장기화되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되겠죠, 대표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아직 긍정적인 기대를 할 오히려 이런 때 너무 긍정적인 얘기를 드린 것보다 차라리 대비를 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뭐 맞습니다. 개인적인 일단 상황이-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사실은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니까요. 네. 그러면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마리를 좀 단기간에 풀어낼 이슈는 없을까요? 아직은 또 전반적으로 풀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이제 조만간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얘기도 또 이제 나올 거고 이제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보니까 여기서 또 결과 나오는 쪽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법인 다시 감사가 이루어질 거고 네. 여기서 검사 쪽에서 그래도 감사 거절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좀 희망은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게 손실을 확정 지었죠. 네. 860억 정도 확정 짓다 보니까 확정 짓게 되면은 이제 손해료하고 그래도 감사 의견이 부정적으로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고요. 네. 나머지는 셀트리온에 잘렸겠죠. 3월 말에. 결국은 3월 말에 셀트리온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자리에서는 불안감을 한 달 정도는 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지금도 접근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투심 회복을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투심 회복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네. 그 중에서 뭐 먼저 빠진 종목인데 그래도 실적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유산균 쪽의 강자 셀바이오텍 이런 거는 많이 빠졌다가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다 같이는 큰 그림은 이런 그 마청의 변화가 나와야 움직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 주셨네요. 자, 마지막 이슈 벌써 볼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전략까지 저희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불거진 상황이라 그런가 경기 민감주, 특히 대형 섹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도 뉴욕 증시가 열리는데 그리고 월요일장은 또 미국장의 휴장이라서 오늘 오후장에 어떤 포지션을 정하는 게 좋을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약하고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경기 민감주는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고 경기 지표들 안 좋다라고 해서 경계감이 좀 큰 상황들이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공공행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표현들이 조금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 보게 되면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네.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같이 공부 잘하셨네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실질 GDP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합쳐지는데 이게 고공행진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 GDP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올해 5% 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7% 올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성장입니다. 대표님 멋있으시다. 네, 머리 희끗희끗하게 해서 교수님 표정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느낌 왔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들어오게 되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력이 두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인프라 투자를 그래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쪽을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쪽이 아마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런 경기 민감주도 다시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조선 쪽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의 기자재 쪽 눈여겨보면서 대표적인 세진중공업이나 네.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네. 또 화인베스틸 이런 쪽도 조선주 오늘도 강하죠. 강합니다. 그런데 기자재 쪽을 보는 게 그나마 더 트레이딩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는 선별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오후장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오후장 어느 쪽이라고 정리를 해볼까요? 오후장엔 뭐 이제 주말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또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을 보는 것보다 네. 항상 세부적인 거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혹시나 내 종목이 선방하고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하실 수 있겠죠? 저는 뭐 네. 여러분의 응원만 하는 입장이니까 응원 잘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종목에 집중하자. 우크라 관련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죠. 세부적인 내 종목 선별에 접근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픽을 더 기대하게 만드시네요. 자, 5개 이슈 가운데 원픽 제시해 주시죠. 네, 아까 자막 안 빼셔도 되는데 그냥 맨 끝에 있는 아하, 네. 마지막 경기 민감 섹터 가운데 그러면 네. 기자재 쪽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또 이번 실적 발표한 것보다 보니까 화인베스틸의 4분기 실적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라고 네. 되면 올해 조선 업종의 변화와 함께 기대감이 높겠다라는 쪽에서 한 단계 좀 조정 받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시면서 올해 실적 잘 체크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 한 5,400원대 정도면 큰 부담 없을 것 같고요. 3,400원? 죄송합니다. 3,400원 정도는 네. 큰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좀 높이 잡았습니다. 네. 5,000원대 목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인베스트 원픽으로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